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급하게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제 눈에는 이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월 의장 한마디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일제히 떨어졌다더라. 4월 3일자 아침 7시 기사였는데요.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파월 의장 한마디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란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일단 이 기사를 먼저 좀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려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GDP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 빵빵하고요. 미국 제조업 지수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뭐 워낙 돈을 뒤에서 많이 찍어내니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도 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요. 원래는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됩니다. 그 높았던 확률이 지금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한 반반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4월 2일자 현지 시간으로 다우존스 1%, S&P 0.7%, 나스닥 1% 정도 떨어졌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내 거 오늘 더 오를까? 남들보다 많이 오를까? 적게 오를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도 조금 떨어졌다고 하고 애플도 뭐 안 좋다고 하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지금 너무 눈높이가 다들 높아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미쳐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서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30년물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머리털 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1.3%, 10년물짜리는 1.74%나 올라버렸습니다. 마치 코인 오르듯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얘네들이 엉덩이가 워낙 이제 무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기사의 끝에는 비트코인도 결국 파월 의장 한마디로 인해서 마이너스 6%, 6만 5천 불 근처를 맴돌고 있더라. 뭐 이렇게 기사가 끝나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자, 비트코인 하락은 알겠는데요. 이번 하락은 조금 특이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뭐 몇 번 이렇게 간혹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요. 보통의 경우 비트코인이 한 5%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뭐 10% 이상, 15%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왜 알았냐면요. 알트코인 뭐 떨어지면 사고 싶은 게 제 리스트에 있어서 사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짜리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캡처를 해서 비트코인보다 잘 안 떨어졌던 것들을 네모나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1시간, 이게 4월 3일자 오전이었는데요. 1시간 봉으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하루 기준, 그리고 일주일 전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하락률을 나타낸 걸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루 전 기준 한 6%, 일주일 전은 한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잘 버텼던 코인들, 뭐 BNB도 있었고요. 솔라나 코인도 뭐 5%, 6%밖에 떨어지질 않아요. 뭐 8%까지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XRP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도지코인 뭐 일주일 전 기준 4%, 그리고 톤코인 마이너스 6%,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뭐 반감기 있다 뭐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일주일 전보다 무려 26% 그래도 오른 가격입니다. 체인링크도 이번에 꽤나 많이 버티고 있었고요. 트론 코인 마찬가지고 ICP, 뭐 라이트코인은 최근에 CFTC에서 상품으로 분류했다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뭐 1시간 아니 24시간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알트가 있어도 비트코인보다 덜 빠져서 못 샀다는 말을 제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요. 결국 가설이긴 한데요. 이거는 비트코인만의 큰 이슈가 있었으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세력들이 좀 많이 이제 떨구려고 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제가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다음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거 다 아마 보셨을 텐데 하락 후에야 밝혀졌었죠. 하락 전에는 아마 이런 기사를 못 보셨을 텐데 결국 미국 정부가 또다시 비트코인 이체 놀이를 하고 있다더라. 야, 이것도 참 오래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테더 이슈나 뭐 마운트 곡수나 이런 것처럼 정말 숱하게 많이 봤던 건데요. 어, 3월 아마 4월 3일자 뭐 밤에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실크로드 압수. 그러니까 2,000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도 면밀하게 0.001개로 테스트까지 해봤다고 하네요. 아, 코인베이스로 잘 가는구나 해서 결국 이제 1999.99개 더해서 2,000개를 결국 코인베이스의 핫 월렛으로 입금을 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중에 나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정말 이게 실크로드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2011년도인가 해서 2013년까지 압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10년도 넘은 것을 지금까지도 이체놀이를 하면서 뭐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계속 공포 조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물량을 1월 26일에도 뭐 압수를 했다. 그래서 처분할 것이다. 작년 12월에도 실크로드 비트코인 몰수를 확정했다더라. 계속 이런 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팔려고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팔지 않았죠. 그냥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팔려고 보냈다. 네, 팔려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이거를 보내서 진짜로 팔았으면요. 거래량이 실렸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팔릴 수 있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매도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트코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정말 많이 비트코인을 이걸로 인해서 팔았으면 알고리즘 매도가 이제 폭발로 나가오면서 알트코인이 더 큰 폭락이 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디 어렵게 다른 채널 뭐 다른 데이터 보실 것도 없습니다. 업비트를 그냥 들어가 보면요. 최근에 일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예전에 사실 하락폭은 비슷하잖아요. 예전 거에 비교해도 비슷한데 예전 거래량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이 거래소 자체 비트코인이 물량이 좀 없기도 한데다가 실제로 많이 판 것보다는 오히려 뭐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드로 인해서 비트코인만 오히려 유독 더 많이 빠지는 약간 기현상, 특이한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자, 그럼 아까 뭐 거래량 안 실린 것도 보셨죠?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요. 계속되는 공포몰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잖아요. 4월 3일자 아침 9시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2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크웹, 뭐 이상한 거 파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몰수를 했던 그런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는 한 20만 개에서 21만 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블랙락이나 뭐 마이클 세일러 정도 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전 세계 비트코인 양의 약 1% 정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 중에서는 세계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1%밖에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압류했던 비트코인의 3만 개를 거래소로 이체했다. 이체해서 팔았다는 겁니까? 안 팔았다는 겁니까? 안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비활성화되고 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보내는 이체 놀이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매도세 비트코인 급락을 이끌었다. 의혹 제기. 참, 의혹 뭐 제기할 만하죠. 이게 한 번에서 빨리 좀 팔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뭐 10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제의 암호화폐 시장 하락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는 자동화 거래의 여파이다.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뭐 금리 인하다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보고를 한 건데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을 추정한다. 뭐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이 엄청 팔고 있다.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가 사고 있다.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여러 방송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요거를 추적을 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응용하기도 한다.
결국 이제 뭐 조금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혹은 피델리티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좀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좀 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그거 따라가면서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기관들이 좀 생겨났더라. 차라리 이게 더 뭐 이유를 찾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퍼드몰이용 뭐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서 개미들을 던지게 하는 그런 용도의 기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정부 담당자는요, 비트코인을 이체를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관이나 국가나 뭐 월가나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비트코인을 많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전에 데이터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전히 개인들이 기관이나 국가보다 6배 이상 많이 들고 있습니다. 6배 정도 개인들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국가들은 이제 막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해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 뭐 중동이다. 뭐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정부 담당자가 월가랑 뭐 짜고 이렇게 뭐 정보를 흘려줬는지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뭐 숏배팅을 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정부 담당자가 이체를 하거나 혹은 매도 신용을 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명확하죠. 개미는 팔겠죠. 물론 고래도 있겠지만 무섭잖아요. 뭐 정부가 뭐 3만 개를 들고 있다는데 거래소로 보내면 이게 매도 신호라더라. 개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걸 아직 못 사고 있는 뭐 블랙락이야 많이 그나마 좀 샀죠. 다른 기관들 아직 뭐 입문도 못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영국 국가도 그렇고요. 뭐 우리 한국 정부도 나중에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가나 기관, 국가들은요. 이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1억 원까지 왔는데 개미들보다 더 비싸게 뭐 총알바지를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인데요.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이채놀이가 나올 때마다 개미는 팔고 월가 기관들은 살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사고 있는지 제가 한번 뭐 어려운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다 코인리스 뭐 속보 나오는 기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시면 결국 10억의 USDT 신규 발행 이거 왜 했을까요? 당연히 뭐 코인 살려고 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2.6억의 USDC 신규 발행 이 역시도 코인을 사기 위해서 계속 누군가 테더나 USDC 코인을 찍어내고 있다, 발행을 하고 있다. 또 최근 뉴스에 코인베이스에서 3만 개의 비트코인 상당 대규모 출금 발생. 코인베이스에서 뭐 개인이나 다른 지갑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코인베이스에서 또는 거래소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요. 나 당분간 팔 계획 없다. 뭐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각각 16,800개와 17,000개의 비트코인을 두 차례 대규모 출금을 했다. 이 해당 출금은 기관 매입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크립토 퀀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기관들이 사거나 아니면 현물 ETF도 뭐 결국 기관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잖아요. 관련이 있어 보인다. 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출금은 4월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함께 발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좋구나 하면서 비트코인을 몽땅 사서 쟁여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비록 뭐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미스터 100이라는 뭐 비트코인 고래 있잖아요. 뭐 100개씩 산다고 해서 미스터 100인데요. 오늘 역시 6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더라. 오늘 600개를 샀는데요.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이제 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게 중동의 억만장자라는 소문이 있고요. 혹은 업비트가 사고 있는 뭐 비트코인 주소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ETF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세력인 거죠. 적어도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코인 그 지갑은 아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업비트라고 보고 있던데요. 아무튼 이 친구들도 600개를 바이더딥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고 있는 모습 뭐 데이터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신날 때 샀던 것을 결국은 뱉어내고 있더라.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악재까지도 얹어지고 있는데 자, 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는 손절 중이다. 지금이 그래서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크립토컨트는 이런 데이터만 계속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6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가 이 비트코인 SOPR이라는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강세장에 손절을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급한 돈으로 썼거나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너무 높은 가격에 샀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또는 뭐 조금 투자 경력이 적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15% 이상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참 강심장 같습니다. 이런 강세장 안에서 15% 떨어졌다고 해서 숏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뭐 단타를 하거나 급한 돈으로 하거나 뭐 숏에 진입하는 거 적어도 이런 강세장에는 지양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강세장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특정 거래가 5분 전에 7,491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보통 거래소로 입금은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이제 그 온체인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이 고래가 엄청나게 많은 2,695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만약 보냈는데 만약에 이거를 매도할 경우 594만 달러를 손실 볼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고래 역시도 뭐 단기간에 돈을 크게 벌려거나 아니면 단타를 치거나 이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개미들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조정이 나올 때 살포시 악재들이 많이 좀 튀어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4월 3일자로 해서 골드만삭스 뭐 가상자산 투자 자산 아니야. 야, 참 당황스럽죠. 이런 거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4월 3일자로 해서 대만의 강진 여파 아시아 증시 약세다. 뭐 TSMC가 떨어지고 있고, 야, 심지어 이제 대만에서 뭐 진도 7.0짜리 지진이 나와서 결국 증시까지 떨어지더라. 뭐 이런 뉴스까지 코인뉴스에 뜬 거예요. 뭐 다른 데서 제가 본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악재에 버무려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개미들은 뭐 여기 손절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손절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정말 최악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한번 가져왔었고요. 그 중에 한 화면을 캡처를 했었습니다. 반감기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반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파란색 지금 2016년 장면이었고요. 2016년에 반감기를 두고 이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지루한 조정이 나온다.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횡보 조정 지금은 반감기 전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개미털기 뉴스를 가상으로 보여준다면 하면서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겁니다. 이더리움 ETF 내놓은 흑인이 뭐냐면요. 내 눈에 흑이 들어오기 전까지 게리 겐슬러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반감기 후에 채굴 기업의 생산성 악화 당연히 되겠죠. 비용을 똑같이 투자하는데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분들 어려워지는 건 자명할 겁니다. 이거 마운트곡스 매도가 시작됐냐, 뭐 테더가 준비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뭐 미국 정부가 뭐 파느냐 안 파느냐, 뭐 실크로드다, 뭐 기업 부도다, 경기 침체다, 전쟁이다, 숱하게 이런 것들 나오면서요. 결국 이 빨간 구간 이게 뭐 줄어들지 뭐 덜 떨어질지 이런 것까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달려왔잖아요.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월봉이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째 계속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조금 조정도 나와야 개미들이 털리면서 기관들이나 월가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 월가, 기관들 결국은 악재를 만들어서 이들이 할인 매수를 한 이후에 폭등을 시킬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7개월 동안 올랐던 것처럼 바로 급상승이 나와서 이번 사이클이 뭐 끝난다든지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쉬어가는 기간도 이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좀 인내심을 갖고 이 시장을 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오면요. 지금은 진짜 하락장 시에, 진짜 하락장 아니잖아요. 진짜 하락장이 오면 내 멘탈과 포트폴리오, 지식 등을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강세장 내에 좋은 기회의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2018년도 그리고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또 뭐 2022, 23년 초까지 이때의 하락장은 정말 그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고 하는데 연습 없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 안에서 그것도 만약 서커스로 비유를 하면요. 서커스 중에 아래 그물만 깔아놓고 하는 연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조정을 견뎌낼 수 있는 지식과 체력, 포트폴리오, 멘탈을 준비하셔서 지금 같은 조정은 물론 진짜 하락장이 오면요. 남들과 다른 행동으로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